이번 영상에서는 이 빨강 예측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분석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84,000달러까지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거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약 20%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움직임을 보면 84,000달러를 깬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네, 이번에 보여줬던 이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 바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알트코인을 봐도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리플부터 보시면 박스권 판단 매매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지금 최저점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매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저점이라고 확신이 들 만한 자리에서 짧게 손절 기준을 걸어두고 이 반등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판다. 이 철학에 딱 들어맞는 행동일 겁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UX 링크라는 코인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바닥에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솔라나의 경우도 상당히 바닥에 있죠. 이더리움은 좀 추세가 깨진 것처럼 상당히 큰 하락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거기가 저점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만들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에 따른다면 이더리움도 앞서 봤던 알트코인과 다르지 않게 상당히 많이 눌려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저는 알트코인은 이 불장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거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이 비트코인만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큰 상승을 만들고 나서는 이게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임수였을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는 이렇게 큰 하락을 만들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다시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동안 알트코인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확실히 상승장일 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상승장이 왔다. 이렇게 완전히 인식할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달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 2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알트코인을 거래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불장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굳이 지금 거래를 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의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왔다면 사는 게 좋은 자리고 이런 가격대에 왔다면 다시 매도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상승 돌파할 때 그때 20% 정도의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빨강선을 위주로 상승 가능성을 봤냐 이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일봉으로 이 캔들을 바꿔봐서 이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분홍원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이렇게 200선 아래에서 머물 때 이때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23년도 말이거든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해왔는데 그동안의 이 추이를 봤을 때 200선 아래로 눌리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였다. 이런 신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그런 가능성에 따라 여기서 완전히 바닥을 만들었다면 다시 빨강선처럼 이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200선 아래에서 이렇게 옆으로 머물다가 200선을 상승 돌파하니까 다시 새로운 상승 추세가 나왔죠. 그 다음 구간에서도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같이 시장을 확인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것처럼 이런 구간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200선에서 머물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는 완전한 매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큰 수익을 낸 것도 이런 신호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200선을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비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처럼 지금 빨간선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다가 이 87,000달러쯤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이 84,000달러를 깨지 않고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런 위치처럼 다음 상승의 기회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전 분석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하락 추세선이 또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 200선까지 함께 확인을 하면서 1일봉, MA 200선입니다. 이것들을 잘 확인해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이탈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이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200선을 기준으로만 지금 장세를 판단해 본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이 캔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캔들을 중요하게 생각해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머문 자리를 보면 결국에는 같은 레벨의 매물대에서 머물다가 상승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이탈한 것처럼 보이긴 했으나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매물대를 이전 매물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움직임을 형성해 놓은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시장을 보면 완벽하게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전 매물대를 보면 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밑에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매물대를 보니까 방금 확인했던 이 매물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크게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박스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이렇게 노란색 박스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매물대와 아래에 있는 매물대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나눠졌다는 것은 그 상위 매물대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저항을 관여하게 되면 다시 매도 힘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왔는데 그 아래에서 매물대를 만들다가 급등을 보여주었으나 그것이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움직임이랑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설정한 상태이고 우리가 이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이제 상승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두 번 저항을 받으면서 더블탑이라고 불리는 패턴을 그리면서 오히려 큰 급락을 만들었던 게 지금도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을 미리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선과 일봉의 200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빨강선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경로로 움직임을 따른다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을 때는 그 이후의 상승에 대한 좋은 매수 신호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근거는 23년도부터 만들었던 이 상승 추세에 따르면 200선 아래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캔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선 설정했을 때
여기를 상승 돌파하는 것이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이것은 이전 움직임과 같이 급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냥 환호에 가득 찬 것은 시장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알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자리 이후에 또 중요한 자리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